가장 대표적인 항해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오잖아요. 콜럼부스 때부터 이제 어떻게 다녀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관습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 고려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김인현입니다. 앞에는 항상 캡틴 또는 선장, 교수 김인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려대학교 법대 그 로스쿨에 선장이 왜 있냐? 야, 그 학교 되게 다양하다, 좀 진취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장이 되는 길을 이제 걸었습니다. 이제 32살에 선장으로 항해하다가 배가 산호초 위에 이제 올라가 버렸습니다.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배가 이제 침몰이 됐고 퇴선을 하고 이런 가운데 화주가 화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소송이 호주 시드니 지방법원에서 제기가 됐는데 제가 정인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 법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고 처리를 하는 가운데 이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해서 나처럼 사고를 당한 항해사 선장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 또 마치고 교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해양법하고 해상법을 자꾸 착각해요. 해양법은 영해가 몇 마일이다, 3마일이다, 영해가 12마일이다. 우리나라가 연안국으로서 바다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 관할권을 몇 마일까지 갖느냐 하는 이제 국가의 바다에 대한 힘, 그걸 이제 다루는 학문이 그 해양법이에요. 공법이죠, 공법. 뭐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해상법은 상법의 일부예요. 말하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해상법은 우리가 삼성전자 또는 이제 LG전자에서 그 냉장고 수출하려면은 배에다 싣고 가야 돼요. 그럼 배에 싣는데 우리가 HMM이라든지 고려해운 이런 선박에다가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 HMM이라는 옛날 현대상선 그 운송인하고 LG전자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럼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안전하게 운송해주면 운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혀져가지고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파손이 됐다. 그러면 LG전자가 HMM 현대상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청구할 수 있느냐, 또 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학문이 해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법의 일부예요. 반드시 이제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상거래를 하는 사람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해상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상법 교수지 해양법 교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항상 오른쪽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는 그게 아니에요. 바다는 특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정된 게 없어요. 넓은 바다에는. 우리 항내에는 그게 있지만 멀리 바다 나가면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 도로는 항상 오른쪽 다니게 돼 있잖아요. 도로 나 있는 대로 가면은 충돌 날 일이 없잖아요. 바다는 어디든 막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콜럼부스 때부터 이제 어떻게 다녀야 되겠다는 것이 바다에서 법으로 이제 관습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콜레그라는 국제조약으로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항해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면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배 입장에서 내가 접근 이렇게 하는데 나의 오른쪽에서 접근하죠. 그럼 이 배가 피항선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지선이에요. 피해야 되는 배 이 배예요. 그럼 이 배가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하느냐? 이 배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상의 도로 교통 같죠, 그죠? 우리도 핸들이 왼쪽에 달려 있고 왼쪽 지나가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항해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큰 원칙이 오른쪽에 배를 두고 있는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왼쪽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이라 그러면은 한강을 지나가는 배는 어떻게 다녀야 되겠어요? 서로 왼쪽 지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이렇게 가면 이 배의 왼쪽 지나가잖아요. 영동대교 쪽에서 이제 김포대교로 갈 때는 그 위로 강북 쪽으로 붙여서 이쪽으로 간다면 배가 이쪽에 붙여서 그러면 왼쪽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상도로교통은 같은 거예요. 항상 왼쪽이 지나가면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접근하는 배를 가지는 배가 피항하도록. 이게 이제 그 항해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적도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배가 이제 적도, 영도, 위도, 영도 되는 곳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거기 바람이 없잖아요. 무풍지대잖아요. 무풍지대다 보니까 옛날에 범선은 바람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범선이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범이 펴지질 않으니까 제자리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적도는 이게 얼마나 무덥겠어요. 그러니까 막 선원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적도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의 용왕님한테 그걸 비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적도제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옛날에는 사람도 막 바치고 돼지 같은 거 바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돼지머리. 처음에 갔더니 돼지머리를 싣더라고 배. 돼지가 왜 필요하냐 했더니 이제 적도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선장이 이제 적도를 지난다 이거예요. 적도를 지나니까 빨간 줄을 찾으라는 거예요. 적도라는 게 이제 한자로 쓰면 붉을 적자에 이제 뭐 길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보면 붉은 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이 뭐라 하면 적도에 빨간 줄이 있다. 그 줄을 우리 배가 곧 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1시간 지나도 안 보여가지고 줄을 못 찾았다니까 선장이 이 친구 너무 순진하다고. 그 넓은 바다에 어떻게 빨간 줄을 긋냐고. 바다에 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도라는 건 이제 가상의 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어벤던십이라 그래요. 이제 해군들 보면 이제 군함을 포기할 때 있잖아요. 그걸 어벤던십이라 하거든요. 배를 포기하고 퇴선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선장으로서는 엄청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에요. 선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배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이제 선원들 다 모아가지고 퇴선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건 선장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빨리 퇴선해야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필수품만 챙겨가지고 5분 내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퇴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육지에 이제 갔다가 배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가서 뭐 처리해야 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배에 올라간 거예요. 배에 올라갔는데 이제 배가 막 물이 막 차서 이제 거의 막 배가 침몰될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처리를 했어요. 한 6명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 배점 위에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 있고.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그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이 배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밑에서 막 선장님 뛰어내리세요 하는데 그 순간이 한 1분, 2분쯤 딱 서 있다가 그래도 뛰어내렸어요. 잘 뛰어내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제 선장으로 실패했잖아요. 이제 배가 침몰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그 상태로 쭉 가게 돼버리는데 저는 다시 공부해서 고려대학 와서 이걸 어떻게 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배 주위에 있잖아요. 해상법을 하면서 이제 극복을 했다 해서 그걸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소송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침 이 비행기의 차창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데 근데 보니까 날개를 올리더라고요.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비행기가 제자리에 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막 소리가 막 나요. 그러니까 그 기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비행기가 활주로 벗어나면 사고가 나잖아요. 이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기장이
그 취하는 행동처럼 최선을 다하자. 이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크게 지금도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되게 열심히 이제 살아오게 하는 경험이죠. 항상 순간순간마다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